안녕하세요.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웨일즈와의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겼습니다. 0대0으로 비긴 상황인데, 근데 BBC 등 외신에서는 이제 클린스만의 시간이 다 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그리고 도대체 왜 대한민국 대표팀의 축구가 그렇게 답답했는지 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입니다. 일단 웨일즈 같은 경우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보이죠. 조 로던이라던가 아니면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흥민이랑 같은 팀 동료이거나 아니면 같은 팀 동료였고, 이제 브래넌 존슨 같은 경우에 이제 토트넘의 새로운 신입 선수로서 또 굉장히 기대받고 있는 자원입니다. 웨일즈가 이러한 라인업을 내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4-4-2 진영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좀 더 중앙으로 나오고, 그리고 중원에 있는 박영호 선수가 이제 피봇 역할로 중간에 들어가주면서 사실상 4-1-4-1 포메이션을 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경기가 좀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 웨일즈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주목받는 선수는 바로 브래넌 존슨이었습니다. 웨일즈에서 일단 가장 주목을 받은 선수는 바로 브래넌 존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그가 손흥민과 같이 뛰는 선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웨일즈가 오늘 경기 전반전에서 준비한 무기가 바로 브래넌 존슨이라는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이따 살펴보고, 외신에서 당연히 이제 손흥민 선수를 가장 많이 주목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 두 선수의 활약도를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과 웨일즈의 어떤 이 경기에 대한 접근법 차이가 보입니다.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비판받는 이유도 알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웨일즈에서는 캡틴을 이제 손흥민의 친구인 벤 데이비스가 맡고 있는 것도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경기 초반부터 일단 대한민국 대표팀이 좀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좀 아쉬웠는데, 이제 스루 패스를 주고 이제 받으러 가는 장면인데 옵사이드 콜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옵사이드가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은데, 여튼 대한민국은 일단 공격적인 축구를 하겠다라는 각오처럼 이제 맨 처음에는 이렇게 경기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고, 일단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발롱드르 30인 리스트에 든 이제 김민재라는 걸출한 수비수가 있고, 굉장히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 라인을 굉장히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웨일즈를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웨일즈에게 그렇게 큰 압박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BBC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웨일즈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셋업을 했는지를 보면은 한국에게 굉장히 많은 존중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게 공을 굉장히 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웨일즈가 뒤로 앉아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수비 지역, 그러니까 한국의 공격 지역이죠. 거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포제션, 소유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이 공을 많이 갖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letting them, 놔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굉장히 많은 공소유를 하고 있지만 계속 패스를 뒤로 하고 있고, 그리고 딱히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웨일즈의 전략이다. 그게 뭐냐면은 웨일즈가 일단 한국 선수들이 앞으로 나오게끔 한 다음에, 그리고 기회를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웨일즈는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이 있고, 반면에 한국은 전략이 없습니다. 전략이 없었어요. 자, 일단 굉장히 위험한 장면들을 창출한 것은 오히려 웨일즈 쪽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선수들을 이렇게 파고들면서 윌슨이 일단 좋은 슈팅 기회를 가져갈 뻔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최전방에 있는 브래넌 존슨을 노리는 어떤 패스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것 자체가 일단 웨일즈의 전략이었습니다. 최전방에 있는 브래넌 존슨을 활용해가지고 이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을 하겠다는 거고, 이 브래넌 존슨이 여기에서 이제 빙글 돌면서 공을 잡아내는 어떤 묘기와 같은 트래핑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약간 균형을 잃기도 했고, 중요한 건 한국의 수비진들이 꽤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브래넌 존슨의 어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대처가 잘 돼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이 브래넌 존슨이 전반전에 이제 교체당한 이유입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브래넌 존슨이 다른 선수로 교체되는데, 김민재 선수가 너무 빠르고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제 브래넌 존슨을 날려버리는 김민재의 모습이 보입니다. 브래넌 존슨도 이제 작은 체구가 아니라는 걸 여기서 느낄 수 있죠. 김민재 선수도 꽤 큰 체구인데, 여튼 이제 브래넌 존슨은 김민재한테 한 대 맞고 굉장히 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BBC에서는 김민재가 브래넌 존슨과의 어떤 챌린지를 하는데 브래넌 존슨이 날아간다. 웨일즈와 스퍼스, 그러니까 토트넘에게 좋은 점은 그들의 굉장히 비싼 공격수가 이렇게 아파 보이진 않는다. 다행히
다행히 약간의 고통만 호소했지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일단 뭐 장점을 살려보려고 한 거는 김민재의 어떤 그 개인 기량 그리고 손흥민의 어떤 개인 기량이 이어지는 건데 이 롱패스를 통한 어떤 공격을 해보려고 하죠. 그리고 뭐 이기재의 크로스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중간에서 공을 받으려고 하는 선수들을 노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 장면 같은 경우에 이제 조규성이 지나가면서 좀 아쉬운 장면이기는 했는데 이제 크로스 정확도가 좀 떨어지면서 한국은 뭔가 좀 공격이 계속 무위에 그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나마 손흥민 선수가 좀 측면으로 이동해 주면서 이렇게 공을 가져가고 그리고 직접 돌파를 시도하거나 아니면 이제 패스에서 컷백을 통해서 이렇게 공을 다시 받았을 때 이제 슈팅으로 연결되는 그런 장면들도 나왔죠. 그런 장면들도 나오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 슈팅은 이제 직접적으로 골키퍼 앞으로 흐르면서 유효 슈팅에 그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너무 개인 기량에 의존을 한다는 거죠. 뭐 김민재 선수의 어떤 판단이라던가 손흥민 선수의 어떤 돌파라던가 뭐 지속적으로 뭔가 팀 단위의 어떤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후방에서 이제 전방을 노리는 어떤 그런 롱패스들을 시도하는데 뭐 이것도 뭐 전반전 중에 그렇게 자주 보였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작전이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였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뿐 아니라 또 왼쪽으로 가가지고 또 크로스를 날려주는 장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한국 선수들의 머리에 이 공이 닿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상황이 되고 이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가 어쨌건 이제 수비수에 맞으면서 이렇게 떠버리는 장면이 되고 이게 만약에 흘렀더라면 그 뒤에 있는 조규성 선수한테 갈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운 그런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정확하게 한국이 뭐 전반전에 어떤 전략을 들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뭐 어쨌건 뭐 롱패스를 통해서 전방에 있는 손흥민을 노리거나 아니면 손흥민이 이제 측면에 빠져서 크로스를 주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슈팅을 하거나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팀 단위의 어떤 노력이 돋보였는가? 그러니까 어떤 전략이 있었고 전술이 있었는가, 한국의 어떤 강점을 살려줄 만한 어떤 방법이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웨일즈 같은 경우에는 좀 달랐죠. 웨일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반전에는 브래넌 존슨을 활용해보자라는 확실한 전략이 있었고 이게 안 통하니까 이제 웨일즈는 바로 교체를 단행합니다. 브래넌 존슨을 빼고 바로 키퍼 무어를 이제 데려오는 선택을 하는 건데 이 두 선수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브래넌 존슨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 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키퍼 무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신이기 때문에 높이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이제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웨일즈의 공격 방식은 후반전에 이 교체에 맞춰서 확 바뀌죠. 토트넘 팬들은 기본적으로 브래넌 존슨 괜찮아 보이는데 김민재에게 한 대 맞은 거는 좀 불쌍하다. 몸통 박치기를 당한 건 좀 불쌍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브래넌, 소니, 뭐 벤, 조, 벤 데이비스랑 조 로던이죠. 뭐 화이팅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키퍼 무어로 교체됐어. 뭐 이러면서 이때 웨이즈의 어떤 변화를 이제 감지를 합니다. 한국은 뭐 전반전도 그렇고 뭐 후반전에도 그렇지만 점유율은 많았지만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공격 지표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죠. 그거는 결국에는 클린스만 감독의 어떤 고민 부족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후반전에 사실 웨일즈가 훨씬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규성 선수와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어떤 연결을 손흥민이 슈팅을 하는 장면이 나왔지만 굉장히 무리한 슈팅이었고 신체 밸런스가 좀 무너진 상태에서 슈팅을 했는데 그만큼 손흥민 선수도 뭔가 좀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죠. 이 팀 단위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황희찬 선수를 투입하죠. 그래서 이제 황희찬 선수의 어떤 개인 기량에도 다시 한번 의존해 보려는 한국의 모습이 보이는데 근데 일단 이 공격적으로 더욱 독보적인 모습을 보인 쪽은 아무래도 웨이즈였습니다. 그리고 웨이즈의 키퍼 무어의 공격이 이제 그 골대를 맞추는 장면도 나와요. 이거는 뭐 우연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웨이즈가 골대를 맞추는 이게 아니라 완벽하게 계산된 이 키퍼 무어의 헤딩이었습니다. 웨이즈는 후반전에는 크로스를 통해서 키퍼 무어의 헤딩을 노린다 라고 하는 명확한 작전 플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크로스가 지속적으로 날아오고 웨이즈는 이런 부분에서 성공하든 말든 지속적으로 이제 한국의 문전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떤 장면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장면도 김승규 선수가 쳐내지 않았더라면 뒤에는 키퍼 무어한테 흘러서 이제 슈팅이 됐겠죠. 웨이즈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램지도 이제 나중에 투입됐는데 똑같습니다. 뒤쪽에 있는 이 키퍼 무어의 머리를 노리는 크로스를 줍니다. 이 램지가 나중에 투입된 이유는 사실상 이제 곧 중요한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뭐 평가전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경기라고 할 수 있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웨이즈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선수들을 좀 아끼는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키퍼 무어의 머리를 지속적으로 노리는 웨이즈의 공격은 성공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어떤 골대를 때렸다는 점에서 가장 이 경기에서 위협적인 슈팅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억에 남는 공격 찬스가 없었습니다.
뭐 결국에는 뭐 클린스만 감독이 상대 감독과 포옹하면서 이제 뭐 수고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끝났는데 이번 경기에도 클린스만 감독은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팀이 지배했다. 아니 실제로 어제 기자회견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다. 첫 4경기에서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잘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과는 내지 못했지만 경기를 지배했다. 오늘 경기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골은 넣지 못했다. 손흥민과 김민재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손흥민과 김민재가 있었는데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하네요. 근데 경기를 지배했다라는 말을 이번에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BBC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일단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공 소유에 대해서 손흥민과 황인범의 어떤 중거리 슈팅 정도가 기억에 남았지 나머지는 한국이 딱히 한 게 없었다.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라는 평가를 하죠. 그러면서 웨일즈 매니저, 그러니까 웨일즈의 어떤 감독이 이미 예상했다. 한국은 공을 가지고 있는데 딱히 위협적이지 않았다. 아무리 긴 시간 동안 공을 가지고 있어도 위협적이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역습에 취약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BBC는 지속적으로 지금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자리가 위태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5경기 무승이라는 기록은 물론 과정이 좋았으면은 뭐 이해를 할 만합니다.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장하고 있다?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답보 상태라고 봐야죠. 지금은 그냥 손흥민을 이용해서 그냥 여론의 어떤 비판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최근에 인터뷰를 할 때 그래도 우리 팀이 최근에는 지배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감 있게 그 부분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일단 한국이 그런 논조를 유지하면서 이제 시간을 벌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시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BBC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간이 점점 촉박해지고 있는 거죠.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오늘도 이 대단한 한국의 어떤 재능들을 가지고 어떤 공격을 할 것인지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개인 기량은 중간중간에 빛났죠. 빛이 나기는 했지만 그런 개인 기량의 승리를 가지고서 뭔가 대표팀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뭔가 의문이 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BBC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주목하고 있고요. 웨일즈와 한국의 경기 결국에는 0대0으로 이제 끝나게 되었고 유럽파들의 어떤 컨디션이 최대한 지장이 없는 웨일즈에서의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웨일즈가 전반전에는 심지어 이제 다음 중요한 경기를 위해서 1.5군을 사용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군으로 나선 한국이 뭔가 확실한 경기 결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비판의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조차도 사실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보호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왜 손흥민 선수가 위르겐 클린스만을 보호해줘야 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최근에 뭐 원격 근무 화상 채팅을 통한 어떤 선수와의 대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비판을 받아왔는데 경기 결과도 못 내고 과정도 못 만들어내면서 결국에는 더 큰 비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다음 경기를 똑같은 방식으로 승리하더라도 과연 여론이 좋아질지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면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